그날 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8시 30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올라타는 지하철 2호선. 늘 기대어 서는 차가운 문 옆.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제 인생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오히려 아무도 저를 모르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 때만 겨우 숨이 쉬어졌죠. 제 이름은 정연입니다. 나이는 62. 20년 넘게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일궜던 인쇄소는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갔어요. 지금은 친구 경숙이가 하는 작은 식당 구석에서 설거지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설거지통에 손을 담글 때마다 뜨거운 물이 손가락을 태우는 것 같았죠. 그 통증조차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경숙이는 가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좀 놓아. 그래야 언니도 살지. 하지만 전 믿지 않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거짓말을요. 사람들은 모두 사업 실패를 비관했다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 건물을 헐값에 집어삼킨 태아건설 최 회장이 있었다는 걸. 남편은 마지막 날 밤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때 남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질린 눈빛. 무언가 절박한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던 그 표정.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쇄소 옥상에서 발견된 남편의 차가운 시신.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만 마치고 자살로 결론 지었죠. 힘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삶의 잔해 위에서 매일 아침을 맞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멈춘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소음과 무표정한 사람들. 그 안에서 저는 유령처럼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지하철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제 하루의 시작이자 끝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 터널 속을 달릴 때면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눈동자.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같은 칸에서 늘 마주치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낡은 서류 가방을 꼭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는 깊은 눈매의 남자. 말수는 적고 행색은 초라했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서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또 저 사람이네. 무슨 서류를 저렇게 매일 들고 다닐까. 남자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솟아 있었고 반듯하게 맨 넥타이는 낡아 있었어요. 구두는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역력했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 사람도 나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린 걸까.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갑자기 지하철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속수무책으로 기울어졌어요. 손잡이를 잡을 틈도 없었죠.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단단한 팔 하나가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 남자, 도식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빛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깊은 주름 사이로 드러난 그 눈동자에는 제가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도식은 제 팔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그 따뜻한 손길이 그날 하루 종일 제 텅 빈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멈춰있던 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8시 30분. 문이 닫히기 직전 도식이 뛰어들었어요. 헐떡이는 숨소리.
그는 늘 그랬듯 서류 가방을 꼭 안고 제 맞은편에 섰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도식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어제의 인사 같은 것.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얼마 만의 미소였을까요? 경숙이도 요즘 제가 조금 달라졌다고 했어요. 언니, 요새 표정이 좀 풀렸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매일 아침 한 남자와 눈인사를 나눌 뿐인데. 하지만 그 작은 교감이 제게는 삶의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하철이 시청역에 멈춰 섰고 도식이 내리려는 순간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걸 주워 들었죠.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2010년 9월의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아건설, 부정 입찰 의혹, 중소업체 줄도산.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태아건설.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회사. 손님. 저는 문이 닫히기 직전 소리쳤습니다. 도식이 돌아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죠.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놀람과 경계가 뒤섞인 표정. 도식은 재빨리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누구일까? 왜 태아건설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다닐까? 혹시 저처럼 최 회장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일까? 며칠 동안 도식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초조함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그 종이 때문에 저를 경계하는 건 아닐까. 5일째 되던 아침, 도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저를 피하는 듯 했어요.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기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내리는 도식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 낡은 구두가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기요. 제 목소리에 도식이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는 그의 눈빛. 경계와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날 떨어뜨린 신문 말입니다. 저도 태아건설 때문에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도식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은 태아건설과 어떤 관계십니까? 제 남편이. 3년 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식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역 근처 작은 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의자, 얼룩진 테이블. 도식은 믹스커피 2잔을 주문했어요. 창밖으로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도식이라고 합니다. 부인의 성함은 정연입니다. 정연 씨. 도식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에 울렸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신문 스크랩과 메모가 빼곡했죠. 저도 태아건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요. 왜요? 도식 씨도 피해를 입으신 건가요? 도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커피잔을 꽉 쥐었어요. 제 아들이 태아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안전 규정을 무시한 무리한 공사 때문이었죠. 하지만 회사는 모든 걸 은폐했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식도 저처럼 최 회장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덮었습니다. 함께 싸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도식이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도식의 작은 원룸에서 우리는 태아건설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벽면 가득 붙은 신문 기사들, 손으로 그린 관계도, 메모지들. 도식은 5년 동안 혼자 이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최 회장은 정치권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검찰도 경찰도 그의 편이죠. 증거가 있어도 묵살당하기 일쑤입니다. 도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집념도 함께 느껴졌죠. 저는 남편이 남긴 인쇄소 관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도식은 서류를 넘기다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태아건설과 남편의 인쇄소가 주고받은 거래 내역서. 그 안에는 이상한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연 씨, 이건 뭔가요? 이 금액들 실제 인쇄 비용보다 훨씬 많아요. 혹시 남편분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던 것일까요? 도식은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비자금 조성의 증거일 수 있어요. 남편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한 거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죄도 없이 그저 이용당하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 무렵부터 도식과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적을 둔 전우 같은 관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점점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느 늦은 밤, 자료를 정리하다 저는 깜빡 졸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어깨에 담요가 덮여 있었어요. 도식이 조용히 책상 맞은편에서 자료를 보고 있었죠.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깨셨어요? 몇 시죠? 5시 반. 도식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에 스치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이건 아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사람과 함께하는 거다. 다른 감정을 품어서는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도식의 진지한 눈빛을 볼 때마다 그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떨렸어요. 정연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도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죠. 필요한 서류를 챙기러 제 집에 들렀다. 나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약해요. 남편도 지키지 못했는걸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서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강한 겁니다. 도식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도식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꼭 이겨요. 정연 씨의 남편과 제 아들을 위해서. 네, 꼭요.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어요. 도식에 대해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의 과거, 그가 하는 일, 아들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며칠 뒤 저는 도식이 외출한 사이 그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책장 뒤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식.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88년 함께 싸우던 시절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도식이 제 남편을 알고 있었다고?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거죠?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식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황급히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연 씨, 웬일이세요? 아, 그냥. 잠깐 들렀어요. 도식은 제 떨리는 목소리를 눈치챘을까요?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저를 관찰했습니다.
제 가슴은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 생각뿐이었어요. 도식, 당신은 대체 누구죠? 왜 제 남편을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사진을 발견한 후로 저는 도식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지하철을 탔지만 이제 그 시간이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도식의 따뜻한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물어봐야 해. 하지만 만약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만약 제가 틀렸다면? 2주가 지났습니다. 도식은 태아건설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며 흥분해 있었어요. 정연 씨, 드디어 찾았어요. 최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계좌 내역이요. 이제 언론에 제보하면.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도식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남편을 아셨나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죠. 그게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절 알고 접근한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떨구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죄송합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대체 어떤 관계셨어요? 그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저와 정연 씨 남편은 옛날 같은 노조에서 활동했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맞서 함께 싸웠죠. 하지만 20년 전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럼 왜 지금, 왜 제게 접근한 거예요? 도식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어요. 정연 씨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습니다. 신문에서 태아건설 얘기를 보고 혹시 싶어서 알아봤죠.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30분 지하철에서 정연 씨를 봤을 때 바로 알았어요. 그분의 부인이라는 걸. 그래서요? 그래서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안타까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정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심으로, 진심이라고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제 남편 자료가 필요해서. 아닙니다. 도식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격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정연 씨를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엔 죄책감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만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밖으로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바보 같은 나. 누군가를 믿었던 내가 한심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았어요. 식당에서 일할 때도, 집으로 돌아갈 때도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연 씨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누구세요? 태아건설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이상한 사람과 만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두세요. 괜한 일에 휘말리면 정연 씨도 위험해집니다. 위협하는 건가요? 경고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제 손에 쥐어주고 떠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보니 태아건설 법무팀 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도식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연 씨, 지금 어디세요? 위험합니다. 제가 모아둔 자료가 도난당했어요. 뭐라고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연 씨도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도식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식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고 가구들은 뒤집혀 있었죠. 도식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는 순간 낯선 남자 둘이 저를 덮쳤습니다. 가만히 있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어요. 남자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도식이 뛰어들었어요. 정연 씨, 도식이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 둘을 상대하기엔 도식의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몸싸움 끝에 도식이 바닥에 쓰러졌죠. 남자 중 하나가 도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두시지. 없는 거 우리도 알아요.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요. 이 자식들. 도식이 피를 토하듯 내뱉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저는 도식에게 달려갔죠. 괜찮으세요? 정연 씨, 왜 온 겁니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도식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화가 났지만 그가 다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죠. 되레 경찰은 도식에게 경고했습니다. 괜한 의심으로 기업을 모함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식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5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거죠.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연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까지 위험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도식 씨, 미안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던 것도,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린 것도, 도식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제가 정연 씨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심이라면서 왜 포기해요? 진심이라면서 왜 혼자 짊어지려고 해요? 정연 씨를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도식의 절규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편의 유품을 다시 뒤졌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해. 남편이 그렇게 쉽게 죽을 리 없어. 오래된 상자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열쇠고리에 매달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거기에는 태아건설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인 명단, 매물 액수, 계좌번호까지. 남편이 몰래 복사해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는 남편의 육성 녹음이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미안해. 내가 잘못 건드린 거야. 하지만 이 자료만큼은 꼭 세상에 알려야 해. 최 회장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당신이 해줘. 나 대신.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부여잡고 울었어요. 남편, 당신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구나. 당신이 죽을 거라는 걸. 그 순간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USB를 숨겼어요.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정연 씨, 최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거절합니다. 선택권은 없습니다.
남자들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끌려가듯 검은 승용차에 태워졌습니다. 차는 강남의 고급 빌딩으로 향했죠. 최상층 회장실, 넓은 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죽 의자에 앉은 노인, 최 회장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연 씨, 처음 뵙겠습니다. 냉랭한 목소리. 그가 바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흉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절 부르신 거죠? 최근 이상한 사람과 어울린다는 소식을 들었소. 도식이라는 자 말이오.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최 회장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말입니다만, 최 회장이 서류 하나를 제게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도식, 본명 강도식. 과거 태아건설 현장 감독이었소. 부실 공사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은 전력이 있지. 자기 아들이 그 부실 공사 현장에서 죽자 죄책감에 회사를 고발하려 했소. 하지만 증거가 없어 실패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도식이 태아건설 직원이었다고? 부실 공사에 가담했다고?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소. 당신 남편의 죽음, 실은 도식이 그 현장에 있었소. 거짓말. CCTV가 있소. 그날 밤 당신 남편 인쇄소 앞에서 도식과 남편이 싸우는 모습이 찍혀 있지. 최 회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남편과 도식이 언쟁을 벌이는 모습. 도식이 남편을 밀치는 장면. 도식은 당신 남편에게 자료를 요구했소. 하지만 거절당했지. 그래서, 아니야. 이건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식이 남편을 죽였다고?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연 씨, 그 사람에게 속지 마시오. 그는 자기 죄를 숨기려고 당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긴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오. 저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도식의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말들, 모든 게 연기였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저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도식이 늘 서던 자리에 그가 서 있었어요. 저를 보고 반가워하는 얼굴. 정연 씨. 저는 그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습니다. 철썩하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당신이 남편을 죽였어요? 도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6장 진실의 단서. 지하철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도식은 입술을 떨며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말해봐요. 그날 밤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연 씨, 여기서는 일단 내립시다. 다음 역에서 우리는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역 구석으로 갔어요. 도식은 벽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가 보여줬습니까? CCTV를? 최 회장이요. 당신이 과거 태아건설 직원이었다는 것도 부실 공사에 가담했다는 것도 모두 들었어요. 도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실입니다. 저는 과거 태아건설에서 일했어요. 제 아들도 그 현장에서 일하다 죽었고요. 남편을 밀친 것도요? 그건 도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연 씨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태아건설의 비리 자료가 그분에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뭐예요? 거절당했습니다. 남편분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어요. 최 회장한테 협박을 받은 거죠. 제가 설득하려다 말다툼이 됐고 제가 실수로 그분을 밀쳤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바로 떠났고 다음날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도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지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거기 있었다는 걸 알면 당신이 저를 의심할 게 뻔했으니까요. 지금 의심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울음 섞여 나왔습니다. 도식은 제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정연 씨, 저는 당신 남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남겨두고 떠났어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이 남긴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폴더에서 제목 없는 동영상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의 사무실이 보였어요. 날짜는 남편이 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혼잣말하듯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여보, 만약 내가 죽으면 도식을 찾아가. 그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어. 강도식, 과거 태아건설 직원이었지만 유일하게 양심을 지킨 사람이야. 그가 내부 고발을 하려다 아들을 잃었어. 그 이후로 혼자 최 회장과 싸워왔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도식을 알고 있었어요. 도식은 나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어. 하지만 난 무서웠어. 최 회장이 협박했거든. 당신을 해치겠다고. 그래서 거절했지. 도식은 화를 냈어. 우리가 싸웠어. 하지만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날 구하려 했던 사람이야. 화면 속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도식을 믿어. 그와 함께 최 회장을 무너뜨려. 내가 모은 자료, 이 USB에 다 있어. 부탁이야, 여보. 나 대신 끝까지 싸워줘.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부여잡고 울었어요. 도식은 적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구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걸까요? 저는 최 회장의 거짓말에 속아 도식을 의심했어요. 그를 내쳐버렸습니다. 저는 즉시 도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저는 지하철에 올랐지만 도식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도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었죠. 그 집 할아버지요? 며칠 전에 이사 간 것 같던데요. 큰 짐 싸들고 나가던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식이 사라진 거예요. 제 잘못으로. 저는 집으로 돌아와 USB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유언. 도식과 함께 싸우라는 그 말. 하지만 이제 도식은 사라졌어요. 그럼 제가 혼자서라도 해야겠죠.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도식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저는 USB에 담긴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태아건설의 비리, 정치인 뇌물 명단, 부실 공사 내역. 이 자료면 충분했어요. 최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에 제보하면 묵살당할 게 뻔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들, 시민단체들, SNS 활동가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윤 기자. 대기업 비리를 폭로하는 것으로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였어요. 저는 익명으로 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태아건설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자료가 있습니다. 만나 주시겠습니까?
3일 후 윤 기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만나자고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윤 기자는 노트북에 꽂아 파일들을 확인했죠. 이건 대단한 자료네요.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제 남편이 남긴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 때문에 남편이 죽었어요. 윤 기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로 특집 기사를 만들겠습니다. 최 회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겁니다. 마침내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2주 후 윤 기자의 특집 기사가 메인 포털에 떴습니다. 태아건설 최 회장의 30년 비리 전무. 클릭 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은 폭발했죠. 이게 진짜면 완전 대박이다. 드디어 저런 놈들도 벌 받는구나. 국민들 세금으로 떼먹은 거 다 토해내라.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태아건설 본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최 회장은 긴급 소환됐어요. 저는 TV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당신의 복수를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씩 갚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식, 그가 어디 있는지,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한 말들, 그 차갑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최 회장은 구속됐고 연루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도 줄줄이 소환됐어요. 남편처럼 억울하게 죽거나 파산한 사람들이 앞다투어 증언에 나섰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최 회장을 다시 마주쳤죠. 그는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습니다.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최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남편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자살로 위장됐지만 실은 피고인의 협박과 압박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같은 피해자 가족들이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됐습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최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태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의 원한을 풀었어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그리움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도식,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도 이렇게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을 텐데. 법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연 씨. 돌아보니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도식 씨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도식 씨를 아세요? 지금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진 모릅니다. 그냥 이것만 전해달라고. 남자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연 씨에게 축하합니다. 드디어 이뤄냈군요. 뉴스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당신은 제가 5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떠납니다. 시골 어디쯤에서 조용히 남은 삶을 살려고요. 당신과 다시 만나면 또 상처를 주게 될 것 같아서요.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지하철에서의 그 시간들을 잊지 않을게요.
도식.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식, 바보 같은 사람. 왜 혼자 떠나요? 왜 제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식의 얼굴이, 목소리가, 그 따뜻한 손길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아건설은 해체됐고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의 인쇄소 부지를 되찾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매각이 불법적인 압박으로 이뤄졌다고 판결했죠. 경수기는 제게 새 출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언니, 이제 좀 살아봐. 언니 인생이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꿈이었던 작은 도서관을 열기로 했습니다. 인쇄소가 있던 자리예요. 이름은 8시 30분의 약속.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도서관은 천천히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직장을 잃은 중년들, 새 일을 찾는 청년들, 외로운 노인들, 모두 저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8시 30분만 되면 저는 여전히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도식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저는 늘 그랬듯 지하철에 올라 창가에 섰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뛰어들었어요. 숨을 헐떡이는 사람. 낡은 서류 가방을 든 남자. 도식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도식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죠. 6개월 사이 그는 더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연 씨, 도식 씨,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편지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랬군요. 왜 떠나셨어요? 왜 혼자?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지만 따뜻한 그 손. 바보 같은 사람.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 다른 말 없어요? 도식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시청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식이 내리려는데 저도 따라 내렸어요. 정연 씨는 회기역에서 내리시는 거 아니었나요? 오늘은 여기서 내릴래요. 도식 씨랑 같이. 도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환한 웃음. 저도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우리는 그날 처음 만났던 다방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낡았지만 정겨운 곳. 믹스커피 2잔을 시켜 마주 앉았어요. 도식 씨, 어디서 지내셨어요? 강원도 작은 마을이요. 산속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죠.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견뎠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식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도식 씨, 저 도서관을 열었어요. 남편의 인쇄소가 있던 자리예요. 8시 30분의 약속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가 처음 만난 시간이잖아요.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순간, 도식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연 씨, 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우리 진작 그 말했어야죠. 바보 같은 사람.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다방 안에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도식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도서관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도식과 함께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유령처럼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도식의 손을 잡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도서관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도식은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책 정리를 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도식의 말에 젊은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새 출발을 하는 거죠.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경숙이와 몇몇 친구들, 도서관 단골 손님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신부, 신랑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도식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멈춰있던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해줘서. 그리고 사랑합니다. 신랑도 한마디 부탁합니다. 도식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연 씨, 아니. 여보,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합시다. 네, 여보.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지금도 우리는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지하철에 올라요.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더 이상 절망의 시간이 아니에요. 희망의 시간입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만나게 되니까요. 지하철 8시 30분. 그 약속의 시간에 저는 새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지금도 매일 아침 제 곁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